지하수의 수질 기준까지 했고, 그 다음에 지하수의 간접 취수 방법에 대해서 할게요. 그래서 아까 그 다른 내용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이제 직접 취수와 간접 취수가 있는데, 직접 취수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여러 가지 이제 미처리된 어떤 폐수라든지 아니면 주변의 환경적인 영향에 의해서 하천수 같은 것들이 오염될 경우에 수질오염수하고 같은 것들이 그 취수를 하는 과정에서 취수를 하고 이런 것들을 사람들한테 공급을 하면 수질오염 사고 같은 것들이 야기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간접 취수 방법 같은 것들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간접 취수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천 주변에 있는 모래층을 통과를 한 어떤 지하수의 개념으로 지하수를 취수하는 방법으로 사용을 해요. 근데 그 지하수를 어디서 취수하느냐에 따라서 하천에서 조금 멀리 떨어진 데에서 취수를 한다라고 하면 강변여과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하천 바로 아래쪽에 바닥이라든지 하천에서 이제 멀리 떨어지지 않는 데에서 취수를 하는 경우에는 하상여과라고 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교재에 다 나와 있는데 21페이지부터 이제 설명이 조금 길게 나와 있어서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어렵지는 않지만 너무 길게 나와 있어서 하나하나 읽어보시면서 제 중요한 부분 체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이걸 보시기 전에 21페이지 오른쪽에 보시면은 참고 부분에 지하수 개발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하수 개발 이용을 허가받거나 신고한 자는 지하수의 수질 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 관한, 이거는 위에 건데, 그 지하수 수질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서 지하수 관련 수질 검사를 받아야 된다. 이거 아까 배웠던 그 지하수 수질 기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하수 수질 기준에 적합하게, 그 수질 기준에 적합하게 합격을 받아야지만 이 지하수를 이용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그런 법령이니까요. 읽어보시고 하단에 내려오시면 지하수의 간접 취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쭉 줄칠게요. 간접 취수라는 것은 하천 바닥이라든지 하천 바닥을 하상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하상과 강변의 모래와 자갈층을 통해서 자연 여과된 물을 취수하는 것으로, 하천이나 호수의 물을 직접 사용하는 걸 직접 취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취수보다는 훨씬 깨끗한 수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맞죠? 그래서 간접 취수 같은 경우에는 하천 바닥이나 강 주변에 있는 모래나 자갈을 통해서 자연 여과된 물을 취수하는 방법을 간접 취수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간접 취수는 우물을 파서 지표에 모래와 자갈층을 통해서 걸러진 깨끗한 지하수를 길어 올리는 것과 비슷한 원리인데, 다만 안반 밑에 흐르는 심층 지하수를 뽑아 올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주 깊은 곳에서 우물을 파가지고 깊은 곳에 있는 심층 지하수를 자분정처럼 이렇게 퍼 올려서 펌핑해서 퍼 올리는 방법이 아니라, 하천 바닥의 모래라든지 자갈층 속에 함유되어 있는 정화된 물을 모아서 집수해서 끌어올린다는 점에서 우물과 차이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물을 모아서 끌어올리는 것과 우물 같은 경우를 파가지고 깊이 파가지고 얘네들이 퍼올리는 것과 약간의 차이는 있잖아요. 그래서 간접 취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처럼 여름에 집중 강우로 많은 토사와 쓰레기가 유입되면 상류 지역 개발 규제에 한계가 있는 지역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도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상류 지역에서 물이 하류 지역으로 내려올 때보다 상류 지역에서 이제 취수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상수원 같은 것들을.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여름에 장마철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오염물질 같은 것들이 비점 오염원에 의해서 오염이 될 우려가 있으니까 직접 취수를 했을 경우에는 그런 오염물질에 의한, 그러니까 급수원, 그러니까 상수원 같은 것들이 오염된 물을 사람들한테 급수를 했을 경우에 오염된 물을 급수는 안 하겠죠. 오염된 물을 취수를 해서 정수장으로 가서, 근데 그럼 정수처리 비용이 너무 많이 과하게 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정수처리 비용도 절감시킬 수가 있고, 약품 소요 비용 같은 것들도 절감시킬 수 있고,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게 간접 취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간접 취수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강변 여과와 하상 여과라는 방법이 있어서 교재에 보시면은 강변 여과와 하상 여과라고 나와 있어요. 중요 표시해 놓으시고, 이게 이제 지금까지 환경부와 연구사 시험 문제에서 계속 출제가 됐었는데, 올해 경기도 경력경쟁, 그러니까 지방 경력경쟁, 경기도 경력경쟁 문제에서 이 간접 취수 방법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강변 여과와 하상 여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봐두셔야 되니까 저랑 같이 보시면, 강변 여과를 보시면은요, 일단 비교를 해서 보셔야 되는데 밑에 그림 보이시죠? 그림 보시면
이게 하천이 있고 낙동강에 하천이 있고요. 실제로 우리나라의 낙동강 주변에 이 강변여가를 개발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 개발을 하기 위해서 했죠. 그래서 창원도 했었고요. 김해도 했었고 하긴 했는데 뉴스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많이 써 있어요. 여기 아주 많이 최근에 있는 그 김해에서 아니 창원에서 한 건가? 근데 강변여가수를 뭐 돈이 많이 들어갔겠죠? 그쵸?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그렇게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성공한 사례는 아니거든요. 근데 일단은 강변여가수 같은 것들을 간접지수를 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론적으로 상당히 쉬워 보이지만 아직까지 그런 기술 같은 것들이 많이 발전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직 많은 데이터가 없으니까 당연히 사용하는 동안에 아니면 그 시설 같은 것들을 운영하고 처음에 설치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그런 그 뭐라 그래? 제가 요즘에 말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시행착오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잖아요. 시행착오 생각이 안 나서요. 좀 약간의 치매 증상이 있어서 어쨌든간 그런 시행착오 같은 것들을 거쳐서 여러 가지 조금 누군가가 이렇게 거쳐놓은 거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그거를 시행을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혈세 같은 것들을 낭비하지 않고도 우리가 성공적으로 이런 간접취소 방법들을 쓸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해서 뉴스를 찾아보시면 아마 많이 나올 거니까 심심하실 때 한번 찾아보시고. 그래서 보시면 강변여가에 그 낙동강 주변이 낙동강이 있잖아요. 근데 낙동강 주변에서 이 50일에서 100일 소요라고 글씨가 잘 안 보이긴 하지만 보이실 거예요. 아까 전에 하루에 기껏 가봤자 뭐 1년에 가봤자 막 얼마 못 간다 그랬잖아요. 1년 동안에 1m에서 5m 간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50일에서 100일 정도 소요가 된 거면은 일단은 지하수 입장으로서는 오랜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그쵸? 그래서 지층을 통과를 해서 옆에서 관거를 뚫어서 취수정으로 취수를 하는 거거든요. 취수정에서 취수를 하는 거. 근데 얘와 비교를 해서 23페이지에 잠깐 그림을 보시면 23페이지에 있는 그림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림을 보시면 여기에 수평집수관을 뚫어가지고 얘는 하천 바닥 바로 아래에 있죠. 그쵸? 그러니까 하상여가랑 강변여가랑 비교를 했을 때 그림이 조금 난해하긴 해요. 앞에 강변여가를 보면 뭐 하천 바로 옆에 있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지하수의 원래 흐름 자체가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아무리 1년 동안 가봤자 1m에서 5m밖에 못 가니까 50일에서 이만큼 간 게 많이 간 거라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강변여가는 강 주변에서 그러니까 하상여가에 비해서는 조금 더 오랜 시간 동안 여과된 물이라고 보시는 거고요. 하상여가 같은 경우에는 하천 바로 아래 존재하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하천 바로 아래 존재하는 물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강변여가와 간접취소 방법 중에서 하상여가가 있는데 제 교재를 보면서 정리를 해드리려고 일부러